표현이란 무엇인가? 들레즈의 철학에서 표현이란 개념은 두 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스피노자 표현 문제 및 그와 같은 시기에 쓰인 차이와 반복과 의미의 논리에서, 다른 한 번은 가타리와 함께 쓴 천의 고원에서입니다. 단순화해서 말하는 게 되겠지만 초기의 표현 개념은 재현 개념과 대비되고, 천의 고원에서 그것은 흔히 내용의 짝이라고 간주되는 형식 개념을 대체합니다. 여기서는 초기의 표현 개념을 다루고 후자는 이중분절 개념을 다룰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표현 개념은 들레즈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의 유명한 개념들처럼 표면에서 사유를 선도하기보다는 뒤에서 그 사유를 방향짓는 연출자 같은 위상을 갖습니다. 특히 의미의 논리는 전체적으로 이 표현 개념에 의해 직조되고 있으나 이 개념은 심지어 감추어져 있다는 느낌마저 줍니다. 화려한 문장으로 펼치며 드러내기보다는 간결한 문장에 접어넣으며 감추는 그의 스타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표현 개념이 면밀하게 천착되는 것은 스피노자 표현 문제이지만 스피노자의 개념들이 생소할 것이기에 예를 통해 표현 개념에 다가가는 게 좋겠습니다. 표현 개념을 위해 들레즈는 둔스 스코투스가 들었던 예를 다시 사용합니다. 금성을 표현하는 두 가지 명칭이 그것입니다.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은 샛별이라고 하고 초저녁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은 개밥바락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동일한 별이 두 개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가령 시경에서는 동쪽에 계명이 있고 서쪽에 장경이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찰되는 시간과 위치가 달라서 두 개의 다른 별로 오인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들 같은 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이름으로 불린 것은 해 뜨기 전 마치 떠오르는 해의 전조처럼 보일 때와 해진 직후 무언가 끝났음의 징표처럼 보일 때의 감흥이 다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다른 감흥이 다른 이름, 다른 기호로 표현된 것일 겁니다. 이 중 어떤 이름이 금성의 본질에 부합하는 표현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둘 다 금성의 본질에 부합하는 표현입니다. 샛별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고, 개 밥그릇에 시선을 주는 것을 뜻하는 개밥바라기는 하루가 끝나며 시작되는 휴식의 시간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샛별이 시선을 빛으로, 별로, 바라는 것으로 잡아끄는 힘을 표현한다면 개밥바라기는 목적 바깥의 것, 개 밥그릇이라는 주변적이고 소소한 것에 시선을 주는 여유를 표현하니까요. 떠오름과 가라앉음이라 해도 좋을 겁니다. 두 표현 모두 표현되어야 할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샛별이 찬사를 위해 자주 쓰이는 반면 개밥바라기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밥바라기란 표현이 샛별보다 열등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표현되어야 할 것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라면 모든 표현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해야 합니다. 이를 표현적 가치라고 합시다. 그러나 모든 표현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처음 사랑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랑해요,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그대가 내 목소매를 잡고 물고기를 넣었어요, 내 가슴이 두 마리 하얀 송어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순 없습니다. 각각의 표현은 표현되어야 할 것을 얼마나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갖습니다. 이 말은 재현적 가치와 대비됩니다. 재현이란 어떤 대상을 최대한 정확하게 모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원본과 가장 비슷한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며 재현의 정도에 따라 좋고 나쁨의 서열이 있습니다. 가령 스피커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원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생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스피커는 재현 능력에 따라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재현적 가치에 따라 등급의 우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원음의 모방을 가치의 척도로 삼기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스피커로도 2류, 3류의 소리, 불완전하고 열등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재현주의자의 값비싼 불행입니다. 표현주의자는 다르게 봅니다. 소리란 진동이고 악기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동을 만듭니다. 첼로가 현을 문질러 진동을 만든다면 스피커는 종이를 울려 진동을 만듭니다. 악기들과 다른 음향적 표현 능력을 갖는 것이지 그보다 못한 표현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피커의 가치는 원음을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하는지가 아니라 종이의 울림이 갖는 표현 능력을 이용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악기에 없는 방식으로 멋진 소리를 만들어내는 스피커가 있다면 악기와 다름없는 독자적 지위를 얻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게 표현적 가치입니다. 재현적 가치는 원본이나 모델을 모든 재현의 척도로 삼기에 초월적이라면 표현적 가치는
표현하려는 것이나 표현 능력을 각자의 척도로 삼기에 내재적입니다. 다시 금성 얘기를 하면 금성이라는 하나의 별을 두고 샛별과 개밥바라기라는 상이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사물이지만 다른 표현을 통해 의미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금성을 주어로 다시 말하자면 금성은 저 두 표현을 통해 상이한 양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두 개로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가능하고 그 표현은 표현하려는 바에 부합하는 한 각각 독자적 가치를 갖습니다. 들레즈는 이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표현, 그것을 통해 표현되는 것의 사망을 하나로 묶어 표현의 사망성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사망성은 기호와 의미, 기표와 기의 같은 기호의 이양성과 대비됩니다. 이는 원본과 모사, 재현과 재현되는 것이라는 재현의 이양성과 상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두 개의 항에 하나를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사망성 속에서 기호와 의미의 개념은 물론 그것을 통해 포착하려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 표현으로서의 기호. 재현적 관점에 따르면 재현적 기호는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호들이 원본을 재현해야 하는 한 기호들의 의미는 오직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를 가장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승자가 됩니다. 반면 하나를 표현하는 다른 기호들 역시 하나의 주위를 돌지만 표현하려는 바가 다른 한 상이한 기호들 각각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샛별이 선호된다고 샛별에게 승자의 지위를 줄 순 없다는 말입니다. 표현적 차이 모두가 긍정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표현되는 것으로서의 의미. 재현적 기호에서 재현되는 것은 원본입니다. 즉,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이나 말하려는 의도가 기호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표현적 기호에서 중요한 것은 지시체나 의도가 아닙니다. 샛별도 개밥바라기도 모두 금성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 말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라고,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첫사랑에 대한 앞서의 두 문장이 동일한 의도를 표시하니 동일한 의미라고 한다면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사랑을 전하려는 의도만이 아니라 목소매로 집어넣었을 때의 놀라움, 성호가 된 가슴의 설렘과 생동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른 의미가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이 달라지는 만큼 표현된 게 달라진 겁니다. 따라서 표현에서는 무엇을 표시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의미란 이처럼 다른 표현에 의해 다르게 표현되는 것 모두입니다. 같은 지시체를 갖지만 강아지와 개새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심지어 같은 단어조차 조건과 맥락에 따라 아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가령 늑대란 말은 양과 대비될 땐 약자를 위협하는 악을, 개와 대비될 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성을, 여성과 짝이 되면 음흉함을, 보름달과 연결될 땐 광기나 괴물성을 의미합니다. 재현적 기호로서의 늑대란 어느 경우나 뾰족한 두 귀를 가진 잿빛 동물을 상기시킬 뿐이지만 표현적 기호로서의 늑대는 이 모든 의미들을 그때마다 다르게 불러냅니다. 셋째, 자기를 표현하는 것. 사망적인 기호 개념에서 이는 지시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표현적 잠재성을 뜻합니다. 금성은 샛별이나 개밥바라기 말고 다른 표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늑대 역시 접속하는 이웃이 달라지면 앞서와 다른 의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이 정해지지 않은 늑대란 말은 무의미하다 해야 합니다. 이웃에 따라 달라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의미가 자기를 표현하는 것 안에 접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표현 개념의 역량은 늑대보다는 늑대 인간이나 흡혈귀 혹은 곰으로 변신하는 신화 속의 인간처럼 혼합과 변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동물되기라는 나중의 개념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현적 관점에서 보면 가령 늑대 인간은 그에 상응하는 지시체를 갖지 않습니다. 거짓이란 의미에서 허구적 존재자고 은유적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물론 재현적 사고는 여기서도 모방과 재현의 관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방이란 개념을 따라 신체를 분할하며 훑어 내려갈 겁니다. 머리는 늑대와 비슷하고 몸은 인간과 비슷하고 만약 그 늑대의 입에 두 갈래의 혀가 있다면 다시 머리를 분할해 늑대를 모방한 것과 뱀을 모방한 것으로 나눌 것입니다. 지각의 유사성이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과 동일한 것에 이를 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어떤 허구적 대상도 모두 모방으로 설명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모방 아닌 게 어디 있을까요? 외계인의 비행 접시도 우리 식탁의 접시를 모방한 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하여 늑대 같은 인간이라며 인간의 일종으로 유비할 겁니다. 잔혹하다거나 악하다 같은 대립적인 수러를 그 괴물 같은 인간에게 할애할 겁니다. 개념의 동일성, 지각의 유사성, 판단의 유비, 수러의 대립은 재현의 사중굴레라고 들레즈는 말합니다. 표현적 관점에서 보면 늑대 인간이란 그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개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인지 늑대인지 모를 평범하지 않은 어떤 특이성의 표현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선을 가로지르는 어떤 특이한 힘과 감흥이 그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저건 짐승의 소리야. 제니스 조플린 노래를 듣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허구가 아니라 자신이 들은 실제 소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소리의 감흥이나 들은 사람의 지각, 관념에 따라 늑대 소리, 살쾡이 소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들로 인간의 목소리도 아니고 늑대 소리도 아닌 어떤 소리가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늑대나 여우는 없지만 늑대란 말로 표현된 특이한 소리는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늑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늑대는 없지만 늑대 인간이라 불릴 만한 무엇은 있습니다. 샤먼의 언행이나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혼합물은 대개 이런 힘과 감흥의 표현입니다. 늑대의 소리로 노래하는 사람, 늑대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늑대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신체를 관통하는 힘들의 강도적 분포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진실성을 갖습니다. 늑대와 인간이란 말의 표상에 가려 보이지 않는 늑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어떤 실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말에서 중요한 것은 늑대와 인간이 결합된 이미지를 표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로 표현된 어떤 힘과 감흥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허구적 상상의 산물로 간주하는 순간 그것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표현과 표현된 것을 기호와 의미라고 했지만 이때 기호는 언어적인 기표가 아니고 의미는 기의가 아닙니다. 늑대 인간은 기호지만 그것은 단지 은유나 상징이 아니라 신체성을 갖는 실제를 표현합니다. 표현적 관점의 선다함은 비유나 은유에서조차 그것으로 표현된 현실의 강도적 상태를 포착하려 함을 뜻합니다. 들레즈와 가타리가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은유는 없다고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표현으로서의 기호와 그 의미는 의미론 이전의 존재론에 속합니다. 들레즈가 표현 개념을 이렇게 다듬은 것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거기서 사망성은 실체와 속성, 양태 같은 개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 즉 실체는 상이한 속성들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유와 연장, 쉽게 말해 정신성과 물질성은 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상이한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 신의 본질이 각이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속성과 양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속성은 수많은 양태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양태들 각각은 속성의 상이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속성이 양태화하는 작용이, 즉 양태를 생산하는 작용이 표현됩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자연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표현 개념은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는 자연의 존재론에 속한다 해야 합니다. 기호의 의미마저 실제로 다루려는 입장과 강한 연속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